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말 알차게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오늘은 3연에 이어서 엔젤 로보틱스를 좀 미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름에 로보틱스가 붙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엔젤 로보틱스는요, 흔히 알려져 있는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과는 다소 결이 조금 다른 웨어러블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 몸에 착용을 하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엔젤 로보틱스의 전신은 2017년에 설립된 SG 로보틱스라는 회사고요. 이때 LG전자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받아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개시한 겁니다. 즉, 설립과 동시에 LG전자의 지분 투자가 유치가 됐던 거예요. 이후 2018년 엔젤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현재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의 지분 7.22%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라는 거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회사가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업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보행 재활 로봇 엔젤 메디, 그리고 노동자의 근골격계를 보호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기어, 일상생활 보행 보조 로봇인 엔젤 슈트, 웨어러블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들 엔젤 키트, 요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23년 3분기 기준 보행 재활 로봇인 엔젤 메디가 50.16%, 그리고 산업용 로봇인 엔젤 기어가 34.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엔젤 슈트와 엔젤 키트는 아직은 매출 비중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엔젤 메디, 엔젤 기어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특히 중증 장애인의 보행 훈련을 돕거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보행 보조를 위한 재활용 로봇 엔젤 메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엔젤렉스 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정밀하게 힘의 제어가 되면서도 몸에 센서를 붙이지 않아도 의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은 세계에서 엔젤렉스 M이 유일하다고 해요. 게다가 세계 최초로 임상도 진행을 했거든요. 웨어러블 로봇 중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무작위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효과 검증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과 안정성을 토대로 웨어러블 로봇 최초 의료기기 3등급 인증을 획득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지잖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확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고, 그렇게 되면 이 로봇이 필요한 기관들, 병원 등등의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로봇을 들여놨을 때 구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질 수가 있을 테니까 더 많은 곳에서 엔젤렉스 M을 찾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상급병원 위주의 사업을 전개했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대학교, 복지관 등등등으로. 그래서 현재 엔젤 로보틱스의 제품이 재활 전문기관 보급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타겟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한 만큼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현재 유럽 CE 인증과 미국 FDA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유럽 CE 인증은 24년 상반기 중으로 취득을 하고 25년에 진출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미국 FDA 인증은 26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 순서가 24년에 말레이시아 진출을 하고 25년에 유럽, 26년 미국 요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는 판매 가격을 인상하려고 계획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외형 성장 플러스 이익 개선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잘 된다면 말이죠. 네, 넘어가서 엔젤 기어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과 택배 상하차 노동자를 위해서 공동 개발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반복적인 신체 부담이 지속되는 그 부위의 동작을 보조해서 노동의 강도를 낮춰주고 골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LG전자, 삼성전자 생산 공장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2023년 3월 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산 사업에 산업용 웨어러블 슈트가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위주로 근력보조 슈트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매년 5,000대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2024년 이후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매출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관심도가 또 증가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 적용으로 엔젤 메디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또 엔젤 기어 제품까지 추가가 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21년부터는 엔젤 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 부품 사업부 쪽에서 웨어러블 로봇에 필요한 부품 내재화를 통해 원가율을 더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부품을 직접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23년 주요 대학연구소의 파일럿 시제품을 판매했고 24년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가 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일상 보조 웨어러블 로봇으로의 성장입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동반되는 로봇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회사는 로봇공학 플러스 임상의학 기술을 융합을 해서 기술적으로 장벽이 굉장히 높은 의료시장부터 진입을 한 뒤에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분야까지도 시장을 확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웨어러블 로봇 쪽은요 워낙 초기 단계의 시장이라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협동 로봇이나 이런 회사보다 조금 더 클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엔젤 로보틱스의 매출 성장률 자체는 좀 높기는 한데 규모 자체가 너무 작고요. 또 당연히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성 평가 AA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5,000원이 제시됐습니다.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24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01억 원 정도의 중소형 규모고요. 청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겁니다.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자, 상장은 3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는 20%가 배정이 됐는데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미달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0%가 바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이기는 한데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87%로 또 좀 있는 편이에요.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63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유통 물량 조건이나 규모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긴 해요. 기존 주주 중에서는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개인보다는 기관이 차라리 나은 것 같기는 하죠. 자, 추가적으로 미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거든요. 미전환 수량이 총 93만 405주로 상장 주식 총수의 6.64%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전환 가격은 1,748원이고요. 2023년 9월 1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상장 직후에 바로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는데요.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은 없고요. 3월 29일부터 행사 가능한 수량이 19만 2천 주 존재합니다. 행사 금액은 4,625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라운테크와 사믹 THK를 선정을 했는데요. 라운테크는 반도체 진공 로봇 회사고요. 사믹 THK는 자동화 설비 위주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순이익을 내고 있는 로봇 회사 쪽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들의 평균 PER은 37.37배로 높게 계산이 됐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026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습니다. 15%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그래서 75억 원을 적용을 했네요. 앞에서 사면도 그렇고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현재 가치와 할 때 쓴 할인율이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 18,030원에 할인율 38.99%에서 16.81%를 적용, 최종 공모가 밴드 11,000원에서 15,000원을 산출을 합니다. 미래 추정치를 갖다 쓴 것에 비하면 할인율이 조금 낮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또한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기가 현 시점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 근데 막 할인이 팍팍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매출액 기준의 PSR로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엔젤 로보틱스의 23년 3분기 연환산 매출액과 공모가 상단 기준의 PSR은 42.90배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뭐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봤을 때 엔젤 로보틱스의 PSR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렴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볼 것이냐,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모가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는요, 정리를 해보면 좀 로봇 기업다운 로봇 회사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웨어러블 로봇은 아직 너무 초기 단계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기술력과 경쟁력은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실적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공모가는 저렴한 느낌은 없었고 딱히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환불까지 4일이나 소요되고요. NH투자증권의 일반 등급 청약 한도가 낮기 때문에 파킹 이자 대비해서 실익을 좀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NH에 40만 주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20주입니다. 100% 일반 등급이면 13,000주까지 청약 가능한데요. 밴드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9,750만 원 되겠습니다. 최근 NH에서 주관했던 오상헬스케어의 경쟁률, 참여도 예상보다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 엔젤 로보틱스도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수요 예측 결과는 3월 13일에 발표가 될 테니까요. 그때 예상 경쟁률과 예상 수익금은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